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또 색다르게 앉아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우리에서 이걸 촬영을 하세요. 동영상을 촬영하시고 이게 유튜브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대부분 설계사무소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여기 오실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영상으로 나중에 나갈 테니까 지금 한 얘기를 따로 이렇게 들으려고 애쓸 필요 없다. 그냥 일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 보이는, 카메라가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좀 미리 말씀을 양해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PPT가 이렇게 우중충한 거는, 이 행사장을 제가 미리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정말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PPT는 조금 이렇게 어두워야지 주목성이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차려놓은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이제 설계하고 있는 한 프로젝트에 외주 용역을 해주신 분의 부인이 들어와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행사를 마치고 그 문상을 가야 돼서 차를 좀 이렇게 된 걸 양해를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제 신진의 실패라고 얘기하고, 사실 저희가 발표 순서가 두 번째였어요. 두 번째였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이 구성의 균형감을 맞추시면서 제가 이제 좀 앞파트에 가장 마지막에 발표하는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앞에 세 분의 발표를 듣고 되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저는 사실 미리 나눠준 토론집에 거의 내용을 다 썼기 때문에 굳이 그걸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가장 크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질문을 갖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첫 번째 건축학과 학생들이 던진 질문의 그 프레임 자체가 너무 협소해서 그 질문의 함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질문을 그렇게 던지는 한 저희가 사고를 더 깊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건강한 건축가를 찾기가 어렵다 이런 말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들리는 문제죠. 왜냐하면 교육하시는 분께서 그 직업에 대한 존중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 가르친다면 그 학생이 좋은 직업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했었고, 그리고 지금 많은 통계라든지 설문을 제시하셨는데 건축 분야의 통계는 거의 저는 유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 게, 왜냐하면 정보를 제공해줘야 될 당사자들이 사실 정확한 정보를 잘 못 줄 때가 많아요. 4이든 타이든.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금액 자체가 제가 크게 와닿지가 않고, 또 정확한 정보를, 정확한 통계를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렇게 제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신진의 실패라고 제목을 짓고 상당히 어두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건축가들 문제가 많다. 이 스타의식에 젖어 있는 그 건축가들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지 모른다. 그리고 신진 건축사라든지 혹은 이렇게 각광받는 젊은 건축사들이 기성세대가 했던 나쁜 반응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이렇게 문매를 맞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이제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이겠지만 지금 통계를 만들고 있는 90% 이상의 특히 건축 설계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토론회 장소에 안 계세요. 저보다는 그 사무소의 대표 한 분 여기 앉으셔서 왜 우리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하는 문제를 더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전혀 표현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대신해서 그 역할을 조금이나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신진의 실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토론회 자체가 국토부의 지원을 받고, 또 국토부에서도 상당한 정책이라든가 기선 방향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국토부랑 관련된 일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2009년에 문화관광부에서 상을 주시는 젊은 건축가상을 받았고, 또 2014년에 작년에 국토부에서 주관하신 신진건축가 대상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토론 오기 전에 기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그 상을 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느냐, 그걸 가장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 지원 자체가 얼마나 실효가 있었느냐, 그걸 가장 궁금해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기존으로도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기자분 말씀을 듣고 제가 그 얘기를 꼭 해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깨닫게 됐는데, 실제로 문화부에서 주는 젊은 건축가상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혜택이 있다거나 그런 건 느껴진 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알려진 것만 있는 상당히 감사한 일인데,
2014년에 많은 그 건축 신진건축 대상을 통해서는 제가 몇 가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턴제를 통해서 6개월 동안 포토부에서 그 친구의 월급을, 정식 월급을 주고 제가 그 친구를 6개월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멘토링 시스템을 제가 지원을 받고 있고요. 사실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 역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설계 사무소에 대해서 생리를 조금보다 더 깊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45세 이하 건축사만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한 공모들이 있습니다. 그 제한 공모를 심사를 가보면 페널도 거의 없고요. 지출도 굉장히 간단하고 제한 공모라서 아이디어만 내는 그런 수준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도 제가 생각에는 적절했다고 생각이 들고 심사도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반대로 느낀 거는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서 느낀 거는 그 멘토링 시스템을 하려면 그 대학생이 학교를 휴학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건축학과가 5년제를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그 친구가 한 학교 휴학을 해버리면 학교를 1년을 더 다녀야 되는 그런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가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 모순에 미치지 않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진건축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모들도 실제로 신진건축사들, 40세 건축사들의 역량 자체가 크게 높지가 않았어요.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질 높은 설계들을 제안하시지 못했고, 그리고 준비도 상당히 이제 수준이 낮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진이란 말 자체가 상당히 미숙하고 신선하고 열정이 가득 차 있고 그런 말로 포장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 경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하자는 사람이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통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아까 낮은 설계비 또 표현이 좀 그렇더라고요. 하위 불량 설계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표현 자체가 상당히 저는 이제 폭력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 말을 계속 반복할 때마다 그 말의 반향이 결국 사회에 어떤 식으로 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어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현재 우리나라 설계사무소가 9,060몇 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설계 시장이 5점 가까이 됐는데 상위 18개 회사만이 전체 설계 시장의 45%를 분담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9,000여 개 넘는 사무소가 나머지 그 50몇 프로 해당되는 그 설계 시장을 나누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현실이라는 게 대형 사무소도 그 베이스가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직업을 영위하는 모든 분들이 그 통계의 근간을 이루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의 통계에서도 거의 와닿지 않았는데 제가 이 지표는 정말 저희가 늘 입으로 하는 지표라서 상당히 와닿는 지표였습니다. 3,200만 원이 저희 건축 서비스 산업이라고 한 6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있고, 도시 설계도 있고, 조경도 있고, 그 중에서 건축 설계 산업에서 평균 연봉이 3,200만 원입니다. 초봉이 아니고 3,200만 원인데 국토부에서 이걸 가지고 저희 임금을 지표화하려다 했다가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이제 반발이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느끼는 아마 건축사에 체감하는 금액은 거의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1억 1,000만 원이란 건 설계사무소에서 1인당 매출액입니다. 그리고 29라는 거는 전체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게 저희들의 사실은 되게 힘으로 와닿는 프레임인 것 같아요. 이 프레임 속에서 저희가 저희 사업을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봉이 너무 낮고, 그리고 직원 하나가 1억 1,000만 원씩은 매출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인건비가 높다 보니까 어떻게든 인건비를 줄여야 되고, 이게 저희들 산업의 어떤 프레임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계산으로 머리를 계속 굴리고 있으면 그냥 설계사무소를 저 혼자만 해야지 더 먹고 살 수 있겠죠. 그럼 저는 이제 밤샘을 해야 되고, 교수님 얘기한 대로 이제 저는 감옥에 가야 되겠죠. 밤샘이라는 대표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산업 특성 자체가 산업이라고 부르기에도 아주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다 보면 저도 밤을 샐 때가 있고, 또 파트너 입장에서 봤을 때 같이 도와야 되니까 밤을 새야 될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걸 밤샘을 하느냐 마느냐 그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엔 상당히 저희에게 좀 마음이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200만 원, 1억 1,000만 원, 30%, 이 프레임 자체가 저희한테 반대로 큰 저희 세계관을 만들어줘 버린 것 같아요. 원래는 저희가 이렇지 않았는데, 이 업계에 종사하면서 저희 세계관 자체가 이 현실 때문에 많이 변한다고 느꼈거든요.
뭐 지금 그 글에 쓰여진 것처럼 저희가 설계한 내용 자체는 결국 건축가의 개인적인 식견이나 아니면 가치관을 표현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저희가 만든 건축물이나 건축에 대한 상황 자체들이 반대로 저희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별로 근본적으로 제가 질문하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하지? 1억 1천만 원 매출을 어떻게 하면 올리게 하지? 인건비를 어떻게 줄이지? 그런 질문 말고 다른 질문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힘을 갖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문 자체를 바꿔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구토빈 씨가 한 말을 제가 이제 인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바꾸는 사람이라고 오늘 붙인 게 지금 아까 그 재명 씨가 앞에 제일 처음 발표를 했을 때 저도 대학에서 한 15년 정도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저는 건축사 입장이니까 아주 애매한 순간에 저한테 와서 많이 물어요. 교수님 혹은 소장님 원기 현실이냐 교육이 현실이냐 아니면은 실무에 나와 있는 게 부분은 현실이냐 그리고 그 진실이 어디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괜히 많이 하죠. 그럼 제가 그 친구한테 네가 보기에는 진실이나 사실은 어디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실무가 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실무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교육은 말씀하신 거 들었으니까 체감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는 만약에 네가 그렇게 고민을 해도 답이 없다면 건축은 되게 하고 싶은데 이 현실에 답이 없다면 질문을 그렇게 던지지 말자. 아틀리에 갈 거나 대형 갈 거나 그런 질문 하지 말고 저는 사실 대구에서 태어나서 유학관 5년을 빼고는 계속 대구에 살고 있고 지금 현재 대구에서 설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학생들은 다 지방 대학생들이고 그 친구들은 질문이 그거예요. 서울 갈 거냐 지방에 있을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 질문 자체가 교수님들이 던지기도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던지기도 하고 또 저희 기성건축가가 던지는 질문인데 그 질문이 얼마나 그 위협적인 질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넌 어떻게 살고 싶으냐? 어떤 건축이 좋은 건축을 생각하느냐? 그런 큰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게 안 하고 프레임을 굉장히 축소해서 질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절망감을 그런 게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도 제 자신한테도 이 전체에 던져진 질문 자체를 바꾸는 사람이 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모두가 던진 그 질문으로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2014년에 건축문화대상을 받기도 했고 또 동시에 신진 건축사 대상을 받은 그 작품인데요. 작품이라고 얘기하기는 참 그렇죠. 건축을 아트워크는 아니니까 작품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제 이 사진 한 장이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그 질문을 바꾸는 사람을 다 통치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저희 토론자끼리 미리 얘기하면서 전부 다 이제 저희 사무실 이니셜을 보고 다 묻더라고요. 이 이니셜은 뭐의 약자입니까? 그렇게 묻길래 제가 아주 심플하게 홍씨, 박씨, 뭐 이씨, 김씨의 약자예요. SP, LP가. 근데 SPL은 없어졌습니다. 그분들은 이 분야에 이제 더 이상 안 계세요. 설계 사무실 다시 시작했는데 20년 정도 지나니까 설계 사무실 다 안 하시게 됐죠. 소위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서 K 저만 나오는 중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뭘 하고 계시냐면 다 건축의 다른 분야를 하고 계세요. 상호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조 기술사가 되셨고 선분은 소위 말하는 원룸 지으시는 분, 시공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게 저희들이 상당히 모습인데 이 주택을 제가 10년 만에 설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설계를 그만둔 지 10년이 됐었어요. 10년 동안 저희가 주택을 설계를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시공을 해보면 공사비가 너무 박하고 설계가 너무 약하고 시공된 수준이 떨어지고 건축 식견이 안 되고 그 치열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집을 지으면서 좀 약간 건축에 대한 어떤 큰 판매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을 그만두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저희가 공부할 때나 아니면 여행 가서 정말 감동받는 건물 속에 들어갔던 그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저희가 던진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를 그만뒀고 그리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실 운영을 그만뒀습니다. 직원을 어떻게 월급을 얼마를 줘야 되고 또 매출을 얼마를 해야 되고 그 두 가지 문제로 자유로워져야 돼서 그 두 개를 이제 내려놓은 상태죠. 이 집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장재나 창호 그리고 당장의 시공이라든지 그리고 이 멋진 사진을 찍어준 사진 작가 그리고 제가 이 사진집을 네덜란드에 가서 디자인을 해서 우리나라에 만들어 와서 제가 무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무료 배포를 하고 그리고 국내 잡지에는 전혀
국내외 잡지 전혀 게재를 하지 않고 제가 온라인으로만 중계를 해서 누구든 볼 수 있는 사람 볼 수 있게 그렇게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부족 하나만 저희 스스로 어떤 제도라든지 사회운동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전반적인 의식을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투자가 될 수 없다면 저희는 저희 상황에서 실제로 만들어서 본보기가 되는 게 저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건축 시공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스스로 하게끔 노력했던 편인 것 같고 상당히 건물의 완성도가 있고 저희가 원하는 100%는 아니더라도 훌륭한 건물이 나와서 그게 가장 큰 위안인 것 같아요. 돈을 얼마 번 이상으로 가장 큰 저희가 위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좋은 건축을 하는 거랑 좋은 팀을 만드는 거랑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문상을 가는 것처럼 제가 건축 설계를 해보면 저희가 굉장히 오케스트라 지휘처럼 가운데 있습니다. 건축사들이 모든 설비나 모든 조경 나머지 부분들을 지휘하는 가운데 역할을 예전에는 하고 계셨는데 예전에 선배 건축가님들은 그냥 하고 계셨는데 현재 건축사들은 자신이 이 분야의 센터에 있다는 걸 거의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외주 주는 거고 다 남이 하는 거고 이건 내 책임이 아니고 또 협의할 필요 없고 그렇게 해서 다 책임을 어떻게 전가하는 시스템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팀이 건전한 팀이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이란 건 좋은 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두 번째 사람까지 구하는 조금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만든 사람들의 철학을 이해하고 그리고 같이 노력했던 두 번째 사람까지 제가 구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사람을 빌어서 구해야지만 제가 완전한 팀이 완성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오너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사람을 구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직업을 구하는 사람 역시 좋은 팀에 내가 기꺼이 세 번째 사람을 구할 수 있어서 드디어 나로 인해서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지만 또 좋은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빨리 끊으려고 했는데 마지막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름은 마음을 지는 건축가라고 얘기했는데 저희의 자금힘 자체가 굉장히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업관이 떨어져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화려할지 몰라도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직업에 대한 인식들은 상당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제가 최근에 어떤 주택들을 어떤 작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건축가란 게 사실은 완성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그 긴 과정을 리드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비로소 거기서 가치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서 결국 우리는 어떤 삶을 만들어주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존재하기 시작할 때 설계비 문제든 다른 어떤 직업관이든 그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짓는 건축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사진은 저희 건축주가 만든 모형입니다. 제가 도면을 PDF로 보내주면 그걸 혼자 집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케일이 1대 100인데 저희가 건물 길이가 한 30m 넘어서 트렁크에 넣어 오셨더라고요. 미팅을 하는데. 근데 부인이, 남편은 의사고 부인은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도면을 전혀 읽을 줄 모르세요. 그래서 그 남편분이 도면을 가지고 문구점에 가서 컬러 오드락을 사서 시치핀으로 이렇게 꽂아서 만들었는데 모형 수준이 너무 높아서 정말 깜짝 놀랄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평면을 제가 한 5번 정도 바꾼 것 같아요. 막상 자기가 전 재산을 들여서 옮겨갈 집이고 그리고 은퇴를 하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설계를 진행하면서 이 건축주가 자신도 건축을 이해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집에 있는 물건은 뭘 가지고 가고 뭘 버리고 앞으로 우리는 봄, 여름, 가을 어떤 나무를 키우며 살 거고 여름은 무엇을 할 것이고 그 전체 삶을 저랑 같이 이제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 건축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는 좋은 결과물을 만든다기보다 그 긴 과정에 같이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해하게 되고 지금 현재 건축주는 상당히 수준이 높아져 계시고 제가 도면을 100장 넘게 지금 그리고 있는데 그걸 이해를 하세요. 도면이 집 하나 짓는데 이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의사가 MRI, CT 촬영하면서 고액을 받듯이 저희가 이렇게 단층 촬영하는 것처럼 단면을 그려서 도면을 그리는 거 하는 것도 이해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건축가라는 게 결과보다는 이 긴 과정을 리드하는 사람으로서 늘 가운데 있어야 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발표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받은 다른 어떤 건축주한테 받은 문자 한 통으로 제가 이제 마무리했으면 싶어요. 덕분에 신진건축사상을 받은 덕분에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일단 전화를 해보시고 대구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전화를 끊으세요. 아, 알았다고 이제 전화를 끊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절반은 설계 기간을 6개월 정도 주십시오 하면 또 절반은 또 끊으시고, 또 그 중에서 한 또 만나서 설계비 얘기를 하면 또 네, 알았다고 연락을 또 끊으시고, 그래서 전화를 받고 끊고 연락이 끊어지고 하는 일들이 너무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별로 기대도 하지도 않고 늘 이제 사람을 만나거나 좀 그렇게 돼버렸는데, 또 어떤 한 건축주가 저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컨택을 하고 땅까지 같이 보러 갔는데 연락이 갑자기 부절이 됐어요. 그래서 아, 또 그런가 보다. 난 6개월 못 주겠고 설계비 몇 천만 원 못 주겠으니까 못하겠다 생각하시고 연락이 끊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몇 주 지나서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오셨는데 그 문자를 제가 이제 되게 간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갑자기 이제 건강이 나빠져서 큰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서 더 이상 집을 짓는 게 좀 무의미해졌다. 사람이 집을 짓는다는 어떤 희망이 있어야 집을 짓는데 몸이 아프니까 희망 같은 다 사라진 셈이죠. 그래서 집을 짓는 게 무의미해졌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만약에 상업적인 얘기였으면 그래도 인간이니까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인사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좋은 집을 지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사하고 끝냈으면 되는데 그 문자가 참 이제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답장을 집을 안 지으셔도 괜찮다. 집을 안 지으셔도 괜찮다. 가끔 전화해서 가끔 문자로 서로 건축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마음 조금이나 이렇게 편해지시지 않겠냐. 그래서 계속 문자를 주고받는데 그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문자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언젠가 그분하고 집을 짓게 되면, 혹은 집을 못 짓게 되더라도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 앞에 건축주들한테는 삶을 설계해 줬지만 이분한테는 긴 치료의 과정으로 건축의 과정들이 남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종료 10분 전이라고 저희 듣기 드셨는데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뭔가 제가 활약을 좀 했는데 이번에는 되게 어려운데.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부탁받은 게 다 짜여져 있었고 그 끝에 아마 사회자를 고르려다가 뭘 못 골랐나 봐. 그러니까 한 3일 전에 급조해가지고 나를 불렀을 것 같아. 뭔가 사연이 있어. 그리고 누군가 시켰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외국에 가게 된 것 같아. 그래서 나를 부른 거야. 맞죠? 솔직히 얘기해봐. 이게 뭔가 하다가 대타를 하게 된 것 같아. 느낌이 그래요. 왜냐면 이거를 하려고 했으면은 사전에 뭐 불렀을 텐데 이게 안 부른 거 보니까 무슨 사고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봤더니 과제가 되게 넓고 어렵더라고요. 작년에는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이긴 한데, 좀 이제 주민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이 막 날치겠는데, 이거 어떡하다. 이거 사회는 뭘 보고 안 보고서 눈물만 흘리면 안 되거든요. 울어. 그런데 이제 아까 대형 사무소의 일과 지금 있는 일이 조금 이렇게 결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건축사로서의 직업의 물음 없이는 무슨 다른 거가 먼저 선행되거나 해서는 의미가 없다. 자칫 들으면 뭐 좀 철학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렇다. 하지만 정말 이 물음이 건축 설계 산업에 대해서 정말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이죠. 이게 뭐 연중행사에 뭐 이런 거 많이 해봤다. 근데 좀 그만해야 되지 않나. 뭐 대책도 없으면서 맨날 이런 토론하면 뭐하나 하는 자괴감도 들면서 이런 토론회가 없으면 또 큰일이에요. 또 해야 돼. 그래서 결론을 얻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가장 앞서서 가져야 될 그거 없이 이 대책을 하기는 어렵다 하는 근본을 던져주기 때문에 이거를 목사님이나 신부님 강론 들으면 되게 30분 이상 안 가는데 김은지 선생님 거는 몇 분이나 가려나 모르겠네. 이게 오래 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대형 사무소 쪽에서 보면 이게 하고자 하는 일이 다르다 이거죠. 우선 공항 설계해야 되지, 뭐 100층짜리 설계도 건드려 봐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몸집이 큰 것만큼 몸집이 큰 건물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책임이 있다 이거다. 권투에도 뭐 플라이도 있고 페트로도 있고 스웨더도 있지만 라이트급 뭐 헤비급 이렇게 하면 그 급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체중 크게 나가는 선수 보고 넌 체중 큰 거 했으니까 줄여라 이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 설계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이 큰 사무소가 해야 되는 고충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거기 또 속해 있는 이 인력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끌고 가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책임 역시 고통이 클 것 같다. 참 그게 양쪽이 다 조금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고민의 거리가 다르고 이게 메비우스끈처럼 와서 붙을 성질도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결국 담는 거는 이거 같아요. 이제 쉬는데 무슨 질문을 받아야 될지 모르지만 전화하는 생각해보면 결국은 맨 마지막에 할 얘기이지만 설계랑 느리고 어떻게 하면 느려서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노력 없이는 안 느려진다. 이게 뭐 이 통을 100분 한번 모아야지.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남는 건 설계비, 설계 대가에 관한 거로 결국 귀결이 돼요. 그게 좀 편안해지면 사무소에서 그 밤새고 일할 시간이 좀 줄겠지 않나요? 여유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거겠고, 그게 또 많아지면 학생들 취업이 괜찮고, 취업이 잘 된다고 희망이 걸면, 나도 도전해보겠다는 생각이 되고, 그런 인력이 많아지면, 준비가 더 많아지고 그러면, 그게 아까 박인석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러니까 맞으면, 이렇게 희망이 될 만한, 없으면 또 만들어야지. 그런 거를 어떻게 제도화시켜서 자꾸만 퍼져나가면, 정말 도시가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적으니까 대학교 인원 줄이자. 학교 인증 이상하니까 바꿔라. 없으니까 싸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지금 잠시 쉬시겠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게 희망을 갖고 뭔가를 던져야 될 그물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셔야겠는데 이 동참하는 분이 모두가 할 수는 없고 누가 앞서서 해야 될 텐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끝판에 좀 이렇게 우리가 잘 지목을 해서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한종규 회장님 말씀하신 게 있는 거예요. 네, 건축가협회 한종규 회장입니다. 제가 좀 일찍 먼저 가야 되겠구나 말씀드릴 거예요. 굉장히 좋은 토론회 같고요. 박인석 교수님 말씀 좀 희망을 줬고, 굉장히 좋은 얘기죠. 저는 이대정 김연아 선생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한테 제대로 된 그 시각을 보여주는 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박인석 교수님의 그 선상에서 제가 이제 1975년에 학교에 들어왔는데 지금 40년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쭉 겪어보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 건축 문제들이 상당히 실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그런 유럽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겪어봤지만 능력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힘들까 하는 걸 제가 많이 했습니다. 건축가 분야를 하면서. 근데 약간 이제 말씀하시는 그 패러다임이 시프트돼가지고 큰 사람들로 가는 중이긴 한데, 제가 일본이나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제일 큰 차이가 결국은 제일 많이 짓는 게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게 엄청난 그 설계의 시장인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70~80%가 아파트로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큰 사무실과 작은 시설로 나눠질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추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제가 최근에 저는 일본이 저희의 롤 모델을 생각을 하는데 일본 건축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만나보면은 그 사람들의 평균이 사무실을 하면서 한 5명 데리고 설계를 하는데 설계비를 대부분이 주택입니다. 주택이나 3, 4층 건물인데 이것들이 설계비를 공사비의 10% 정도 받고 5명 갖고 일을 하면서 자기 사회 봉사도 하고 협회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정상적인 생활인데 대한민국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국토부에 다 가셨나요?
꼭 좀 전해드려야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제 아까 시프트가 돼가지고선 아파트가 작은 거로 된다고 하지만, 올해를 보면 올해 아파트가 급격하게 늘어났죠. 무려 40만 세대를 분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40만 세대를 아까 말씀하신 약 100개 정도의 소리 사무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진짜 충격요법을 쓰다 보면, 물론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가령 한 건축가가 한 동 이상을 못한다. 이렇게,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얘기를 하면은 그 40만 채라는 게 약 8,000개의 일이 되거든요. 저는 이런 좀 충격적인 그런 국토부, 특히 이제 국가의 주택 정책을 하는 데서 이런 충격적인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양한 건축가들의 경험이 일단 바탕이 되면, 그런 대한민국의 이 재능을 놓고 봐서는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큰 것들이 가령 40만 채가 한 20개, 30개, 30개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 많은 건축주와 직접 일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 외에 생기는 근린상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부동산, 집, 장사들이 집을 짓기 때문에 사실은 건축주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일 건축주와 대면될 수 있는 게 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우리가 지금 정책적으로 많은 건축가들이 필요한 집과 건축가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나누는 쪽으로 정책을 유도하면 그런 대한민국 건축이 굉장히 빨리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올해처럼 경기 부양한다고 아파트 내년에 또 30만 채 분양하고 그거 몇십 명 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박 교수님 말씀하신 그러한 시프트가 굉장히 늦게 일어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택 정책의 아주 혁신적인 변화, 퀄리티 또 많은 다양성을 변경하는 쪽으로 하는 거를 국토부뿐 아니라 사실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대통령 정도 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게 그렇게 하면 다양한 집들이 또 생기는 거고, 다른 아파트가 50동에 있는 거를 다 다른 사람이 한다고, 물론 마스터 플랜 같은 사람이 하겠지만, 한다고 치면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도 또 다음번 오후에 하는 거에 토론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근데 이제 우리 근대 건축 배우잖아요. 군대 건축 배울 때 오피스가 생겼다, 사무소 건물 옛날에 어떤 전용 주택이 생겼다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근대 건축가들 한 것 중에 좋은 거 한 거 보면 어떻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건축가들이 어떤 사회에 대해서 건물의 유형을 제안하는 일에 참 부지런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좀 과문하지만 또 망상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한테 말씀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건축정의위원회를 뭐하고 있냐. 국가정책위원회가 뭐 할 때 후원이나 이거 주최를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한다 그래서 그거 가서 그거 하는 게 무슨 국가정책위원회예요. 장관 만나고 교회 만나고 이렇게 해서 뭔가 하라고 그걸 만들었지, 어디 무슨 조그만 회의한다고 거기서 후원해주고 건축단체 장놀이 하라고 만든 위원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짜야 되고, 건축가들이 새로운 건축 유형을 제안해야 된다. 제안하지는 않고 자꾸만 만들어달라고 쳐다보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게 박인석 교수님 말씀하신 거, 지금 한정희 회장 말씀하신 거 다 종합해보면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뭘 제안을 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풀무지를 해서 정말 저게 필요한가 보다 하고서 실현하게 만들어야지, 그걸 안 보여줬는데 몇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만들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고 그런 것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좀 제도화할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33분인데 시간에 의하면 50분까지 휴식하는데 17분 동안 휴식하겠습니다. 50분이 되면은 이세정 편집장님과 김연아 실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9분까지 들어오세요.